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잡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녹음하기 직전에 검색한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삼성증권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17세에서 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세뱃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금성 자산,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방법 대신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죠. 이 미쓰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1월 초에 미쓰리가 1월 달 증시 전망,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을 몇 군데 요약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1월 효과 없다. 1월 달 주식시장 안 좋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2023년 경기 불안정, 이런 내용이었죠. 특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아예 1월 달 증시 전망 제목 자체가 그냥 1월 효과 나타나기 어렵다였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근거로는 첫 번째가 펀더멘털이 불안하다. 두 번째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다. 세 번째가 외국인 매도. 이러한 불안감들이 바로 시장에다가 매도 압박을 강화하기 때문에 1월달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들의 1월달 증시 전망을 방송한 다음 날 미쓰리가 예상했던 1월달 증시 분위기를 다시 점검해 드렸죠. 특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불안하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녀석이 언제 펀더멘탈로 움직입니까?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그때가 펀더멘탈 바닥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증시가 유동성 장세로 계속 하락 장세가 되면은요, 펀더멘탈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퍼가 20배, 30배가 돼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후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 FOMC의 금리 결정은 1월 31일과 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2023년 올해 첫 번째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앞으로는 계속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사실 지금 상태로는 금리 동결도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인상했고 그러한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5bp씩 인상하던 거와는 달리 올해 하반기에 쭉 금리 동결만 하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그 경험을 맛본 주린이들이 제발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고 시장은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만약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주는 효과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어떤 문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 말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미쓰리가 외국인 다시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대신증권이 지금 1월 중순까지 와 있는 현재까지는 대신증권 기준으로는 지금 증시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증권사들이 1월 달 증시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다 예상이 틀리고 있죠. 자, 1월 달 중간 시점에서 대신증권이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2,400을 넘긴 했는데 2,500에서 2,600 넘어가기는 어렵다. 2,500, 2,6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상향과 특히 실적 전망 상향이 필요한데 그러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실망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대신증권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 상향이라든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1월 달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뭐 2023년도 상반기든 아니면 하반기든 경기 회복되면 실적 좋아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2,500포인트, 2,600포인트가 되면 올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먼저 의견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뭘 한다고 했죠? 기관들이 펀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깔아놓은 그 시점에서 기관들이 펀드로, 즉 개인들의 그 코 묻은 돈을 뭐 적립식 펀드든 거치식 펀드든 이렇게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2,600, 2,700까지 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시장은 이제 뜨거워지면서 개인들이 다시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모임에 가면 주식을 안 하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공식 같은 건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2023년도 그런 증시는 오기 어렵다. 그런 증시가 오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 미쓰리가 돈 벌 거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죠. 다시 되풀이해지진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요.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단타 재미 붙였습니다. 설사 현물이 아니더라도요. 선물과 같이 파생상품과 연동해서 뭐 내만이의 날 같은 날 얘네들이 단타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500, 2,600까지 넘어가기 어렵다면 기관들이 설레발치기 어렵죠. 그리고 개인들도 막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부터 올해는 철저한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밸류에이션 상향과 실적 전망 상향이 필요한데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더 2,500, 2,600 가지 못할 거라고 제시한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실망감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못 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하던 중국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한 7%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7%조차도 유지가 어렵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대한민국도 맨 처음에 뭐 70년대 80년대 고공행진 할 때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의 어떤 수치가 선진국 같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이 내놓는 경제 성장률이 뭐 한 3%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는 계속 중국을 바라보면서 혹시 6% 되는 거 아니야? 7%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은 수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망이 덜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2023년 GDP 경제 성장률 정부 목표치를 작년과 똑같은 5.5% 내외로 잡았습니다. 각 지방 경제 목표치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성장 목표치가 6.0이었는데요. 전국 성장 목표치 5.5보다도 높았죠. 일부 기간 중에는 중국의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이 6%대 성장도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못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5.5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저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저는 그 이전에 중국에서 제시하는 경제 지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진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 그 국민들의 중국 인구수가 맞을까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쭉 한번 세면 그 인구수를 세는 동안에 동쪽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중국의 특성상 중국에서 내놓는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진짜 맞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특히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후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디지털, 그러니까 무슨 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발달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금융위기를 걱정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계기도 됩니다만 다행스럽게 어찌어찌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잘 막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5.5%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유증은요, 아무리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정말 그 인민들의 주둥이를 틀어 막아도 그거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중국의 경제가 5.5가 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5.5% 나온다. 와, 좋다.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월 달이에요. 1월 달은요. 다 할 것 같아요. 1월 달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을 것 같고 승진도 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사랑도 할 것 같고 그렇게 부푼 장밋빛 기대가 현실처럼 분석이 되는 때가 바로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시하는 어떤 전망들이 마치 1년 내내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반면에 뉴욕 증시는요, 지금 강세장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의 강세론자,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의 의견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A라는 곳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뉴욕 증시 바닥 찍었다. 약세장 이미 종료됐다. 왜?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뉴욕 증시 하락했던 게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B라는 곳에서는 올해 미국 증시가 20% 이상 급등 가능하다. 자,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 지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바뀔 것이다. 근데 연준이 1월 달에 25bp 정도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6.5%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바뀔 거라는 거죠.
S&P가 상반기에 가파른 하락은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상승 랠리를 보여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나 상승해서 4,7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또 C라는 곳은요. 미국 경제학자 가운데 60%가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주의해야 된다. 오히려 뭡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말까지 최소 뉴욕 증시는 15%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D라는 곳은요. S&P 500 지수가 올해 상반기까지 4,3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술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F라는 곳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해 8에서 9% 수준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1월달 효과를 좋게 보지 않고 있고요. 2023년도 증시 전망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1월 중순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맞을지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면에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강세장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분명히 증시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탠스가 이 지금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이 스탠스가 올해 쭉 유지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조금만 올라가면 2,500선만 회복되면 당장 국내 증권사 의견들은 또 2,800, 2,900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특히 누구를? 주린이들을. 그래서 저는요. 제가 돈다방 미스터리를 지금 8년째 방송하면서 가장 자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의 어떤 시황을 바꾸질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죠. 그 1년 동안의 시황을 유지해서 그 다음에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제가 거의 시황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시황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뭐 어떤 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 19년 같은 랠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월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5.5% 이상 잘 나올 것 같고 미국 주식 시장도 막 23%, 20% 상승할 것 같고 그렇게 막 설레발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주린이들의 마음을 술렁거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분위기가 감을 조금 유지하게 해준다면 또 막 세뱃돈 받으면 주식을 해야 되고 너도 나도 주식해야 되고 이런 또 파란만장한 주린이들의 또 입장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직 주식시장은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물갈이가 아직 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작년 1년 내내 다 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주는 것만 해도 뉴욕 증시는 그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작년에 75bp 금리 인상했는데 올해 동결만 해준다면.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의 그 후폭풍은 주식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뉴욕 증시 강세론자들의 낙관론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애매모호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시장이 이제 빠질 거라고 했는데 빠지지 않고 뭐 장중이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은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 주식시장에는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시장의 어떤 영향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부분은 타격을 줄 거고요. 그 타격이 언제 올 것이냐? 주린이들이 흥분할 때 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작년 연말에 걱정했던 2023년도 경기도나 경기 침체 이러한 악재들이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지는 순간 저는 그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밋빛 전망이 나와도, 그리고 어떠한 악재성 재료가 나와도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리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올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꾹 잡고 가야 될 멘탈입니다. 자, 예,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증시가 쉬는 가운데 대한민국 증시가 월요일 날 상승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진 않았지만 이제 뉴욕 증시도 조정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될 것이다. 선 조정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계속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다시 그러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항상 그런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